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 책이 아니고 뭐 다른 책에 있는 파생 상품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나 다른 책에 나오면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께서 파생 상품에 대한 개념을 주기 위해서 할 텐데, 이런 자료는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자료를 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뭐 프린트를 하거나 보관해서 보면 되는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기간이 1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 내가 그때 실수한 게 끝에다가 이것을 가로를 쳐야 되는데 앞에를 가로치니까 엑셀이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뒤에다가 승은 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65분의 65인데 365분의 65를 할 때는 뒤에 캡이라는 것이 있는데 365, 65. 만일 90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90일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가격이 365분의 65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얼마든지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만일 2승이다. 2년지 얼마냐? 거기다가 2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6.64다. 여기서 단위는 줄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엑셀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뭐 2년이 아니고 뭐 3년이다 그러면 3을 하면 되는 거고, 아까처럼 1년이 안 됐다. 1년이 안 됐으면 가로에서 150일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365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엑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서 파생 상품이라는 건 뭐냐? 다른 상품의 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돼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언더라인 워셋이 있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물과 옵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부분을 선물하고 뒷부분은 옵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여러분 다 끝내고 나면 옵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이 본체로부터 나와서 한다. 그래서 파생 상품은 옥수수, 쌀, 주식 이렇게 이제 많이 거기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하는가 영어로는 디리버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 쌀, 아까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거기서 국제 시세를 여러 개 보여줬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금융도 있고 이렇게 소비재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재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직접 사는 것은 현물이고 지금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하는 그것은 선물거래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 이제 밭대기라고 했는데 밭대기가 뭐냐? 그게 선도거래라는 건데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 봄인데 지금은 가을의 수확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겠어요? 지금도 농민들 물건이 안 팔려서 그러는데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을이에요. 가을에 이 수확량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나는 농사는 잘 지을 수 있어. 좋은 품질을 살 수 있는데 가을 되면 어떻게 판매할 건가? 이게 늘 걱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배추가 있어요. 배추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가을에 배추를 김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겨울에 먹는다고 해서 가을에 배추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제 가을에 배추를 많이 재배하는데 중간에 상인들이다. 상인들은 농민들의 걱정거리는 뭐냐? 배추의 수확이 걱정이 아니고 배추의 가격이 걱정인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올라간 거 내려간 거. 가격의 폭락, 조금 내려간 건 문제가 아니고 폭락이 걱정이에요. 상인들은 똑같은 가격이지만 배추 가격에 폭등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제 봄에 둘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봄에 계약. 이것은 뭐라고 하냐? 선도 계약이라고 해요. 어떻게? 가을에 배추 이렇게 밭이 있으면 배추밭이에요. 배추밭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봄에. 몰라 지금 겨울에.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 배추가 많이 나올지 작게 나올지 몰라. 일단 계약을 해.
그래서 계약금을 얼마 그러냐. 통상 이제 계약금 10번 더 건다 치면 300만 원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받았어요. 이제 가을이 됐어. 가을이 되니까 가을이 돼서 이제 가을이 됐는데 배추 밭을 했는데 두 가지예요. 가격이 폭등하든지 폭락하든지. 자, 폭등하면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상인이 이익 보는 거예요. 폭락하면 농부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자료성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가을이 되니까 이제 폭등을 하게 되면 상인이 오니까 농민은 넘겨줘야 돼.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까. 뭐 농민이 너 배추밭 갖고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폭락하면 폭락하면 자, 이 폭락하면 이 상인이 자기는 지금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을 가져와서 배추를 가져가야 되는데 배추를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안 가져가는 거야. 그때 배추를 수확해서 팔 때도 없고 해봤자 돈 나올 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밭대기 거래인데 이게 선도거래. 이 선도거래는 늘 가을에 그 계약 이행 시점에 만기 시점에 이행 여부가 늘 불투명한 거예요. 선도거래. 이게 선도예요. 그래서 여기 생긴 것이 선물거래가 생겼다는 겁니다. 선물. 이런 부분이 이제 뭐고. 그래서 선물거래는 선도거래가 이제 발전을 해서 기간을 통해서 이런 거래 이행을 보증한다. 이것이 선물거래. 그래서 파생상품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해치 목적이에요. 해치 목적. 자, 선물계약.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한 가격의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결의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상품 사거나 팔기로. 그래서 이것은 제로섬 계획이에요. 사거나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선물계약은 거래소에서 정형화된 형태다. 그래서 계약 구성 요소를 보면 기초자산이 있고 만기일이 있고 선물 가격이 있다. 그래서 선물 가격, 특정한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내가 거래하기로 약속한 가격이 이게 선물 가격이다. 옵션. 옵션은 이제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가격이나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건 권리니까 내가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옵션. 선물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선물은 미래 특정 가격의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한 계약이니까 선물은 선물의 매도자나 매수자나 옵션하고 차이를 조금만 가지고 한번 제가 구분해 볼게요. 선물은 마찬가지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의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샀으니까 이거는 대금 지급 의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현물을 기초자산이죠. 기초자산에 대해서 내가 수령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의 매도자는 대금을 내가 대금 수령 권리를 갖고 있어요. 대금을 수령할 권리. 그 대신 기초자산에 어떻게 해당되는 기초자산의 지급 의무를 갖고 있어요. 옵션은 어떠냐? 옵션은 또 이제 매수자가 있단 말이죠. 옵션의 매수자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저기가 옵션 두 가지가 있어요. 옵션은 여기 보게 되면 콜 옵션과 풋 옵션인데
콜옵션은 사는 권리고 풋옵션은 파는 권리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 파는 권리인데 유리할 때는 자 유리 시에는 권리를 행사해요. 불리하면 내가 권리니까 권리를 미행사해요. 자 여기 있는 옵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이 매수자가 유리해요. 자, 매수자, 매도자인데 자 여기는 권리를 행사를 유리할 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여기는 자기는 그 권리를 내가 집행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권리 행사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지급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 권리 행사에 대한 것에 내가 지급 의무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대방 미행사니까 이것도 뭐 당연히 이것은 의무가 없어지는 거고 의무가 사라지는 거고 상대방이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살 때는 언제 사겠어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 사는 거고 가격이 떨어질 걸로 생각되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다 생각되면 콜옵션 사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풋옵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이것은 사는 권리, 파는 권리. 그래서 옵션은 자 여기 있는 권리가 두 개가 있어요. 사는 권리, 파는 권리. 여기도 사는 권리, 파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하기라고. 자 계약의 구성 요소는 기초자산, 만기일, 행사 가격이 있고 옵션 가격이 있는데 옵션 가격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 이 옵션을 사는 가격을 옵션 가격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옵션을 자세히 하기라고. 자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이다. 거래소는 이렇게 정형화된 거고 장외시장에서는 정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선도 계약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요. 자, 파생상품 참여자는 해저라고 한다. 해저는 뭐냐? 자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참석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밀을 수확하는 농부는 수확 시기에 밀이 어떻게 가격이 변할지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매도 선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위험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선물이 많이 발달한 곳이 시장이 시카고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 시장은 뉴욕이지만 선물 거래소는 시카고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지도를 보게 되면 시카고 어디냐 중부 지역에 있어요.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건데 그게 중부 지역에 이제 그 미시간호가 있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그 밑에가 전부 다 평화지대예요. 자동차로 10시간을 가도 평화, 20시간을 가도 평화입니다. 밀방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수확을 하는 농부들이 전부 다 시카고에 오데오 미시간에 와가지고 거기서 저 대서양으로 그냥 수출하려면 내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거리 벌는 거고. 그래서 시카고가 발달한 거예요. 오늘날 얘기가 아니고 이제 초창기에 한 거죠. 투기자는 뭐냐? 자기 신이 예측하는 방향에 따라서 투자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투기자. 그래서 어떤 밀도 없는 사람이 밀의 가격이 하락을 예상하고 그냥 파는 거예요. 물론 상승한다 생각되면 사는 거고 차익거래자는 기초자산하고 파생상품하고 관계해서 어떤 차익이 생기면 그때 이득을 얻려고 하는 것이 차익거래자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기업에 들어가면 이런 업무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기업에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자, 기업에 들어가거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투기자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뭐 때문에 세상을 내가 예측해가지고 돈 버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차익거래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차익거래를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아까 말한 우리 증거금 있죠? 자, 이런 거 하려면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증거금 20억 넣고 해요. 물어봐서 돈 얼마나 버느냐 물어보니까 뭐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2억 손해 볼 때는 1억 그래서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럼 얼마나 벌고 얼마나 손해 보냐 했더니 반 이익 보고 반 손해 본 1년 12달 중에서 6달은 이익 보고 6달은 손해 본다. 그러면 이익 볼 때는 2억 손해 볼 때 1억이니까 얼마 이익 봐요? 2달에 1억씩 버는 거예요. 연간 따지면 6억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까지만 굉장히 20억을 넣어놓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내가 최근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해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예상치 않았거든. 코로나 사태는 절대 예상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이런 hedge는 해야 한다는 거. 기업에 가가지고 hedge는 충분히 기업에 이득을 주는 거고 여러분의 발전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자, 파생상품 미국은 시카고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다. 몇 번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이건 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파생상품에 대한 소개, 다른 책에 있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